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와 미국이 사드 배치를 추진하면서 한중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데요. 미 해군의 고위 관계자가 최신 스텔스 구축함인 주멀2를 제주 해군 기지에 배치하자고 제안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미 해군이 최근 선보인 최첨단 구축함 주멀2입니다. 레이더망의 피해 은밀하게 접근하기 위해 피라미드형으로 건조됐습니다. 장거리 함포와 미사일 등을 갖춰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고 건조 비용도 5조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꿈의 전투함으로 불리는 주멀2의 제주 배치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이 지난달 하와이 사령부를 방문한 국회의원들에게 주멀2호의 제주 배치를 제안한 겁니다. 한국의 전략자산 배치를 좀 검토해달라는 그 인사말이 있었어요, 항상. 태평양 사령관이 거꾸로 질문을 하더라고. 그러면 구축함을 제주도나 진해기지에 배치해도 받아들일 수 있냐. 국방부는 아직까지 미국 측의 공식 요청은 없었지만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략자산의 배치는 그런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제주 해군기지가 미국의 전초기지로 사용될 경우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 휘말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가 미국의 전략기지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아마 지금 최근에도 계속 얘기되었던 사드 문제보다도 아마 더 큰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대응도 강력하게 나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주 해군기지에 미국의 최신 스텔스 구축함 배치가 거론되면서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영향으로 철새 서식지도 바뀌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강정마을회는 겨울철에 강정천 상류로 날아오던 천연기념물 원앙이 올해는 하류에서 발견된 것은 해군기지의 영향으로 원앙의 먹이인 은어가 상류까지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정마을회는 또 해군이 연산호 검증조사 용역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거부해왔다며 연산호 훼손을 은폐하지 않았다는 해명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제주 항일기념관은 3.1 운동 당시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만세 운동이 일어났던 제주 항일운동의 성지입니다. 그런데 일부 보수단체가 이곳에서 4.3 왜곡 논란이 일고 있는 인사를 내세워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시국 강연회까지 강행해 시민사회단체와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권혁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항일기념관에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들어섭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칩니다. 이들이 참석한 행사는 도내 보수단체가 마련한 스마트폰 교육 행사. 하지만 실제 행사 내용은 탄핵에 반대하는 시국 강연회였고 4.3 진상보고서가 왜곡됐다며 추념일 제정에 반대 물의를 일으켰던 서경석 목사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촛불 민심이라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종북 좌파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행사장에는 4.3 유족회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몰려와 시국강연회가 부적절하다며 항의하다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제주도 보훈청도 항일기념관과 맞지 않는 정치적 강연을 취소하라고 통보했지만 주최 측은 무시한 채 행사를 강행했습니다. 이제 곧 70주년을 앞두고 가능한 화해하고 상생하자.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찬물을 끼얹는 이런 격이 돼버렸어요 지금. 뭔가 생각들 좀 하고 있으면 좋겠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가 시국강연회에 참석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 전 지사가 지난해 말 제출했던 탈당계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시군이 통합되면서 주민자치가 약화됐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행정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김현성 기자입니다. 우금민 도정 시절인 지난 2011년에 이어 6년 만에 구성된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오는 8월까지 제주도의 행정체제 모형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적용하려면 도의회 동의와 제주특별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선거 일정에 맞춰서 행정체제 모형을 우리가 제시하지 않는다면 구태여 이 위원회 이거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에 따라 위원회는 현행 행정체제와 기초자치단체 부활, 행정시장 직선제 등 새로운 대안의 장단점을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동제주시로 할 것이냐, 서제주시로 할 것이냐, 서귀포시로 할 것이냐, 이 구역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사무에 대한 기능과 권한의 문제, 이 부분은 저희가 연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주도도 당초 오는 10월까지 나올 예정이었던 행정체제 개편 연구 용역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계속 관심 사항이었고 논의가 많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구진들의 어떤 그 안의 제시 이 자체에 시간을 많이 들일 일은 아니지 않는가. 제주 MBC가 최근 실시한 도민 여론조사에서는 70% 이상이 현재의 행정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3년에는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 제안을 도의회가 부결시킨 전례도 있어 이번 논의가 실제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주도의 4개 시군이 폐지되고 단일 광역행정체제로 개편되면서 주민자치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주발전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제주도민 중심의 특별자치도가 정착되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위는 행정체제 대안을 마련해 제주 지역 대선 공약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최근 인구와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환경 파괴와 난개발이 커지고 있죠. 이 한라산뿐만 아니라 오름과 곶자왈에서 바다로 이어지는 생태축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자는 방안이 제기됐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백두대간의 허리이자 생태계 보고인 강원도 태백산. 도립공원이던 태백산이 지난해 8월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면서 보호 면적이 4배나 늘었습니다. 체계적인 환경관리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백산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화 됐을 때는 아무래도 탐방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찾아올 것이고 또 그걸로 인해서 지역 관광객들이 더 많이 붐비는으로써 이처럼 한라산 국립공원도 제주 국립공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게 제주도의 계획입니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을 비롯해 중산간 오름과 곶자왈, 5개 해양도립공원 등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럴 경우 현재 제주도 면적의 8%를 차지하는 국립공원 면적은 22%가량으로 확대됩니다. 생태계가 전반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립공원이 확대될 경우 개발 행위가 제한되면서 재산권 침해 논란도 불가피한 상황. 마을 발전이나 주민소득 창출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서 주민과 대화를 통해서 구역에 포함할지 여부 등을 결정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제주도는 타당성 조사와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6월 말까지 대상구역을 설정한 뒤 7월에 환경부에 제주국립공원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장의 임기를 3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방안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 의회로부터 연구 용역을 의뢰받은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은 최종 용역 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감사위원회를 도의회 소속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농어촌 지역 도의원 선거구는 그대로 유지하고 도시 지역의 경우 2명에서 5명을 뽑는 중선거구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의 보급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문제는 충전이죠. 최근에 충전기 한 대로 여러 대의 전기차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광주 MBC 이계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전전력연구원에 시범 설치되어 있는 전기차 충전 시스템입니다. 주차 공간이 길게 늘어서 있는 곳에 차량용 충전기가 한 대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충전기 한 대만 있더라도 여러 개의 소켓 케이블을 연결해서 최대 18대의 차량을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별도의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을 확보하지 않고 기존 주차 공간을 활용해서 다중 충전기를 설치하는 방식이다 보니 전기차 때문에 주차 공간이 부족해지는 불편을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비록 거기에 다른 일반 차량의 주차가 있어도 옆에 공간을 활용해서 한 18대 정도가 충전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주차장의 공간을 이제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이 같은 충전 시스템은 6개월 동안 실증 시험 기간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아파트 단지와 공공건물, 대형 쇼핑센터 등지에 차례로 보급될 예정입니다. 지난해부터 한전이 추진 중인 아파트 단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도 이번 시스템 개발로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을 이유로 충전 인프라 구축을 꺼렸던 아파트 단지들이 기존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한전은 다중 충전 기술을 바탕으로 건물 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 출력을 관리할 수 있는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기상입니다. 네, 아침 출근길 어제보다 기온이 3도가량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도 바람은 많이 잦아들어서 체감온도는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활동하기 한결 더 수월하겠습니다. 한편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하늘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로 미세먼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오늘 아침 북부 지역의 기온 2도까지 내려가 있는데요. 낮 기온은 7도 내외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기온 4도로 출발해서 8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은 맑은 날씨 속에 낮 기온이 11도까지 오르면서 비교적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네, 동부 지역 아침 공기는 꽤 차갑지만 낮부터 평년 기온을 보이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현재 성판악과 윗세오름의 기온 모두 영하권으로 떨어져 있고요. 섬 지역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기온은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네, 해상에는 물결이 높게 일다가 오후가 되면서 점차 낮아지겠고요. 현재 대부분 공항에는 구름의 양이 많은 모습입니다. 네, 모레부터는 다시 찬바람이 불면서 급격히 추워지겠고요. 금요일까지 눈과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저녁 6시 50분쯤 제주시 봉계동 아봉로에서 길을 건너던 53살 김모 씨가 승용차에 치여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어두워서 김 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는 운전자 46살 이모 씨의 말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제주시 1도 2동의 한 단란주점 간이 창고에서 불이 나 내부 6.6제곱미터를 태운 뒤 15분 만에 진화됐지만 종업원 한 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오늘 새벽 2시 40분쯤에는 제주시 한림읍 한수리의 한 공방 카페에서 불이 나 건물 160제곱미터를 모두 태운 뒤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지난달 20일 제주 신화 역사공원에서 발생한 공사 현장 붕괴 사고는 부실 공사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시공업체가 거푸짐의 무게를 버티는 보강재를 조립 도면보다 적게 설치했고 콘크리트 타설 작업도 순차적으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재해 조사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이번 주에 공사 책임자들을 입건할 계획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정도성 판사는 불법으로 훼손한 산지를 모두 복구한 것처럼 증거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5년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일부만 복구했는데도 조경업자들에게 복구를 마무리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으로는 카지노 허가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3년마다 받고 양도, 양수도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의 카지노업 종합 계획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카지노업 종합 계획에는 또 종사원과 전문 모집인에 대한 관리 감독 정책을 세우고 CCTV 관리와 회계 처리 기준을 만드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올해부터 사립유치원도 교육청으로부터 감사를 받게 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처음으로 시행해 누리과정 지원에 따른 유아 학비 사용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육청은 올해 학교 66곳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소규모 학교 24곳에 대해서는 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관덕정 광장 조성사업 주민설명회가 내일 오후 제주시 삼도 2동 주민센터에서 열립니다. 제주도는 이번 설명회에서 관덕정 앞 도로를 차 없는 거리로 바꾸고 광장으로 만드는 계획을 설명하고 교통 문제 분석 결과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올해 들불 축제 전야제와 4.3 예술제, 국제 관악제 등을 관덕정 앞에서 진행해 차 없는 거리를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